7시 되면은 딱 시작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우지님 좀 데리고 옵니다. 마이크 좀 아니다, 초 때려야겠다. 마이크 꺼야겠다. 20초 남았다. 음, 수강 신청하는 거. 갑니다이. 네. 인덱스랑 검색 성능 최적화에 대한 세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캠프 도전과제 13번에 검색 성능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고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은 비트리 인덱스랑 풀텍스트 인덱스를 소개하고 왜 라이크문의 성능이 떨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잘 알고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업다운 게임을 해보셨을 텐데요. 사진처럼 1부터 100까지라 가정했을 때 어떤 숫자를 제일 먼저 부르게 되냐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아마 50에서 51 이 정도일 겁니다. 이렇게 업다운 게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수의 중간 부분을 찾아서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이진 탐색은 하나하나 값을 찾아 나가는 선형 탐색 알고리즘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데요. 30만 건의 데이터가 있을 때 선형 탐색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 30만 개의 데이터 모두를 뒤져야 되지만 이진 탐색은 최악의 경우에도 19번 만에 원하는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이진 탐색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가장 빠른 정렬 알고리즘인 병합 정렬도 이진 탐색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데이터 하나를 처리하는 데 시간을 그냥 0.1m초로 가정했을 때 546초가 걸리는데 이진 탐색의 시간은 190 나노초로 병합 정렬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미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렬을 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탐색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진 탐색과 유사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바로 비트리 인덱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건 비트리 중에 가장 좀 발전되어 있는 형태인 B+트리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내장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각각의 리프 노드는 정렬된 순서를 유지해서 날짜의 범위나 순서 검색에 아주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키와 차수, 리프 노드, 부모 노드, 루트 노드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림으로 또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트리 구조는 우선 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키란 4, 8, 5, 7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가장 상단에 위치한 노드가 루트 노드, 자식을 가진 노드가 부모 노드, 루트 노드 또한 부모 노드입니다. 리프 노드는 자식이 없는 노드입니다. 리프 노드는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이런 식으로 정렬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비트리 인덱스에서 어떤 식으로 검색이 일어나는가, 어떤 식으로 삽입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6이라는 숫자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4랑 제일 위에 루트 노드부터 시작합니다. 4랑 8 사이에 6이 위치하니까 이곳으로 이동하고요. 5랑 7 사이에 6이 위치하니까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진 탐색이랑 비슷한 구조로 찾아낼 수 있는데 만약에 6에서부터 9까지 찾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리프 노드가 정렬된 형태로 있기 때문에 6에서부터 9까지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렇게 구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삽입이 일어날 경우에는 똑같은데요. 만약에 12라는 수를 삽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12는 8보다 크니까 이곳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12가 11보다 커버려요. 그럼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면 11이 여기서 중간값에 위치하게 되고 10이 여기니까 이게 12로 변경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3, 14, 15 다 추가되면 이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곳의 구조를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트리의 높이가 좀 추가된다거나 구조가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삽입 시에는 살짝의 오버헤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저희는 비트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키를 효율적으로 탐색하는지, 삽입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트리가 실제 데이터와 연결되는 인덱싱 구조를 살펴볼 건데요. 이 그림은 비트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데이터와 연결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트리의 노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덱스 노드는 탐색을 위한 키와 포인터를 저장하고요. 데이터 노드, 즉 리프 노드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가리킵니다. 우선 트리의 루트 노드인 XO1을 살펴보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10진수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노드는 키와 포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4랑 8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키 4보다 작은 데이터는 2, 4와 8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3, 그리고 8보다 큰 데이터는 4로 연결됩니다. 다음으로 2, 3, 4 노드들은 중간 레벨 인덱스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노드는 키 3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눕니다. 3보다 작은 데이터는 5로 가고요. 3 이상의 데이터는 6으로 이동합니다. 이처럼 각 인덱스 노드의 포인터는 다음 레벨의 포인터를 가리키고 최종적으로 리프 노드에 도달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프 노드를 보면 실제 데이터가 저장된 위치랑 연결됩니다. 리프 노드 XO5는 여기 XO5는 키 1과 2에 대한 데이터를 가리키는데요. 키 1은 AAA이고 키 B는 BBB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프 노드에서 실제 데이터로 연결되는 구조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정말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리는 실제 데이터와 별도로 인덱스를 저장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그냥 IDE에서 명령어를 통해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PostgreSQL의 경우에는 create index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비트리가 여기 색인 칸에 생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풀텍스트 인덱스입니다. 지난 프로젝트에서 저희 14조가 이걸 통해서 통합 검색 성능을 좀 최적화를 했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텍스트 기반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해 설계된 인덱스입니다. 검색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서 정렬하고 복잡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풀텍스트 인덱스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장을 입력받으면 가장 먼저 토큰화합니다. 문자열 데이터를 단어 단위로 쪼개는 과정이고요. 아마 이걸 만든 개발자는 한글을 엄청나게 싫어할 겁니다. 한글은 이 특화된 처리를 필요로 할 때 정말 힘든 단어입니다. 네. 토큰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역색인을 수행합니다. 단어를 키로 사용하고 해당 단어가 나타내는 위치를 매핑합니다. 풀텍스트 인덱스의 핵심은 역색인인데 이 역색인을 통해서 높은 정확도로 빠르게 데이터를 찾아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색인을 생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될 때 인덱스를 다시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하므로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U나 R이나 my 같은 불용어는 그러니까 검색에 불필요한 단어는 제거합니다. 대소문자 구분도 제거해주고요. 어간을 추출해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닝이나 러너 같은 건 런으로 바꿔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크기를 줄이고 검색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해서 검색 결과를 정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정 단어가 한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고 다른 문서에도 드물게 등장하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입력값들이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정렬돼서 가장 중요한 것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색어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가 가장 상단에 표시됩니다. 풀텍스트 인덱스랑 비트리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한데요. 풀텍스트 인덱스는 문장, 키워드, 단어 검색에 아주 효율적이고 비트리는 리프 노드가 정렬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날짜나 범위 검색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왜 알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색 기능을 만들 때 라이크 문을 사용할 텐데요. 이 라이크 문을 사용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 와일드 카드의 위치입니다. 특정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를 생성한 경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자열 뒤에 와일드카드가 위치한 경우에는 앞단은 이미 정렬되어 있는 형태라서 우리가 만든 비트리 인덱스를 활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문자열의 앞이나 앞뒤 모두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레코드의 모든 문자열 값을 하나씩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선형 탐색이 일어나는 즉 풀스캔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고도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문자열 기반이면 풀텍스트 인덱스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희 백엔드 개발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튜터님 두 분이나. 세 분이나. 네,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아, 네. 네, 아까 그 비트리 그 주소값 있는 부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이 부분이요. 네, 저 포인터 네. 저기에 무조건 주소값만 들어가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그냥 키랑 포인터, 메모리 주소값만 들어간다고 이제 제가 본 글에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정보가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요, 그냥 InnoDB 우리가 MySQL 쓰고 있는데 네, MySQL에서 이제 엔진이 다른 엔진도 있지만 이제 InnoDB를 보통 사용하는데 네, 그 프라이머리 키 말고 일반적인 키 네. 다른 키로 인덱스 걸었을 때 음, 저기에는 사실 그 PK 값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PK 값이 들어가고 이제 이거 기준으로도 다시 PK 가서 찾는 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그냥 혹시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는 모두 똑같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일단 제가 보면서 학습했던 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키 값이랑 메모리 주소가 들어있다고 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은 그 익명의 튜터님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저희 홍대후 튜터님, 예,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 이번에 필수과제 할 때 잘 인덱스 잘 이용해서 지금 풀텍스트 인덱스에 관한 것만 나와 있기는 한데 풀텍스트 인덱스 말고 이제 일반적인 인덱스들이 있으니까 걔네들의 장단점도 잘 공부해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김남숙 튜터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순서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어, 잘 찾아보시고 정리도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덱스 너무 많이 걸면 오히려 삽입할 때 오버헤드 걸린다는 것만 좀 알고 나중에 설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나머진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 도전과제 13번 열심히 다들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해산, 해산.